정말 누군가를 사랑하는 건가요? 그 사람은 당신에게 진정한 사랑을 주고 있나요? 몇 년 동안 같은 침대에서 자고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고 매일 서로에게 사랑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마음속 작은 목소리 하나가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속삭일 수도 있습니다. 칼 융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사랑이라고 부르는 감정을 경험할 때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영상에서 살펴볼 4가지 행동은 상대방에게서 발견했을 때 오랫동안 외면해왔던 진실을 마주하게 해줄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 자신의 관계도 그 행동들 속에 반영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은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그리고 어떤 거울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얼굴을 처음으로 보게 되는 것처럼 느낍니다. 당신은 살면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몇 번이나 입 밖으로 내뱉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할머니 댁 식탁에서 미처 쓰지 못한 편지를 쓰던 중에 새벽 5시에 잠 못 이루던 밤에 언제나 같은 단어였지만 그 단어가 당신에게 주는 의미는 매번 달랐을 것입니다. 칼 융은 수년간 사람들의 내면을 탐구하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실제로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한 것은 그들은 그 사람을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진정으로 알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영혼의 가장 어두운 구석을 들여다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구석에 있는 모습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마음속에 틀을 만들어냅니다. 상대방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그 이야기에 빠져듭니다. 사랑해 라는 말은 당신을 향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마음속으로 만들어낸 인물을 향한 것입니다. 당신은 그 장면의 배우일 뿐입니다. 대본을 쓴 사람은 바로 그들입니다. 지금 누군가 떠오르시나요? 오랫동안 당신 곁에 있었던 사람일 수도 있고 최근에 당신의 삶에 들어온 사람일 수도 있고 오래전에 떠났지만 여전히 당신의 생각 속에 남아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눈빛이 당신을 바라볼 때 진정으로 당신을 본 것일까요? 아니면 이미 마음속에 그려낸 다른 누군가를 본 것일까요? 사람들은 사랑과 감정을 혼동합니다. 사랑은 감정에서 시작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감정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이 지속되려면 서로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안다는 것은 진지한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상대방의 두려움을 보고 어린 시절의 상처를 듣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수치심을 알고 그 모든 것을 보고도 곁에 있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지점에서 멈춰 섭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내가 그 사람을 진정으로 안다면 사랑할 수 없어 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 사람을 반만 알고 반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멀리서 보면 이 반쪽짜리 사랑은 아주 잘 드러납니다. 몇 년 동안 누군가 옆에서 눈을 뜬다고 해서 그 사람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집에 산다고 해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함께 휴가를 계획하는 것만으로는 절대 충분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용기를 내는 것, 그리고 그 사람도 같은 용기를 가지고 당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칼 융의 말처럼 자신을 알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볼 수 없습니다. 스스로에게 낯선 사람이라면 당신이 연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본질적으로 낯선 사람일 뿐입니다. 그래서 같은 침대에서 자고 같은 언어를 쓰는 커플이라도 서로 다른 두 세계가 내면에서 결코 만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당신 옆에 있는 사람이 당신의 진정한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당신이 늘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꺼냈을 때 그 사람은 진심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할까요? 아니면 이야기가 진지해지면 화제를 돌릴 방법을 찾을까요? 평온한 날에는 누구나 사랑을 쉽게 느낍니다. 시험대에 오르기 전까지는 누구나 사랑합니다. 시험대에 오르면 사랑의 진면목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뇌는 이상한 습관이 있습니다. 진실이 아닌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그들은 나를 사랑해 라고 수백 번을 되뇌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변명을 만들어내고 희망에 매달립니다. 사랑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린 시절부터 조용히 자라온 두려움, 즉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투명 인간이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부족함에 대한 두려움을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목소리들은 당신 안에 작은 둥지를 틀었습니다.
때로는 잘못된 문 앞에서 오랫동안, 때로는 몇 년 동안 당신을 기다리게 만듭니다. 칼 융에 따르면 사람들은 어른이 되면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사랑의 유형으로 되돌아간다. 만약 당신의 가족에게서 받은 사랑이 항상 조건부였다면, 즉 착하게 행동할 때, 성공할 때, 또는 조용할 때만 받을 수 있는 사랑이었다면 어른이 되어서도 무의식적으로 당신에게 똑같은 조건을 부과하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 그런 사람 곁에서 당신은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고 침묵하고 움츠러든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나는 사랑받고 있어 라고 말한다. 그 느낌이 익숙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인류의 가장 오래된 실수 중 하나는 익숙한 것을 건강으로 착각하는 것이다. 아마 지금 당신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수년 동안 그 사람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라고 말해왔던 누군가에 대해 처음으로 만약에 라는 질문이 떠올랐을지도 모른다. 그 목소리는 소중하다. 그것은 당신을 보호하려는 무언가의 첫 번째 소리이다. 융의 핵심 경고는 바로 여기서 시작된다. 진실을 보기 전까지는 자유로울 수 없다. 눈을 뜨는 순간 당신의 삶은 변화하기 시작한다. 당신 곁에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몇 년 동안 함께 할 수도 있고 몇 달 동안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마음 편히 숨 쉴 수 있나요? 아니면 끊임없이 자신의 일부를 숨겨야 하나요? 무의식적으로 가면을 쓰고 관계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상대방이 기대한다는 것을 알기에 밝은 모습을 보이려고 했습니다. 기분이 안 좋은 날에는 목소리를 조절하고 머리가 헝클어지면 문을 열기 전에 거울을 봅니다. 처음에는 이런 행동들이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속 두려움 때문입니다. 사랑받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칼 융에 따르면 사람들은 어린 시절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느끼는 자신의 모습을 숨기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어른이 되어서도 이 습관을 관계에 그대로 이어갑니다. 누군가 앞에서 완전히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위험합니다. 진정한 자신을 보여줬을 때 거부당한다면 어린 시절의 상처 위에 새로운 상처가 덧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절반만 보여줍니다. 절반만 보이고 절반만 사랑받습니다. 어느 날 그들은 수년간 사랑받았던 사람이 사실은 자기 자신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랑받았던 사람은 무대 위에서 연기했던 캐릭터였던 것입니다. 자, 이제 잠시 멈춰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아무 설명 없이 누군가 앞에서 무너져 내린 적이 마지막으로 언제였나요? 언제 울었나요? 이유 없이 화를 낸 적은 언제였나요? 지친 마음을 쏟아낸 적은 언제였나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융에 따르면 진정한 사랑은 바로 그런 순간들에 생겨납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가장 취약하고 혼란스러운 모습을 볼 때 그들의 눈빛에는 회피의 기색이 있나요? 아니면 당신의 불안한 모습을 연민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나요? 어떤 분들은 하지만 내 연인은 내가 그런 힘든 순간을 겪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 말 또한 하나의 답입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말로 힘든 순간을 겪어보지 못했거나 그런 순간에 상대방이 곁에 있어주도록 허락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왜 그랬을까요? 어쩌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상대방이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직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직감은 당신이 수년간 외면해온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관계에서 거짓된 균형은 매우 위험합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이지만 이는 누구도 자신의 진정한 무게를 드러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양쪽 모두 가면을 벗는 관계는 정말 드뭅니다. 그런 관계를 찾았을 때 삶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칼 융은 사람이 자신의 어두운 면을 먼저 인식하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의 어두운 면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분노를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 당신의 분노를 오래 견딜 수 없습니다. 자신의 상처를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 당신의 상처에 공감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고통에 귀 기울여 본 적이 없는 사람은 당신의 고통을 30초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관계는 수년 동안 표면적인 상태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관계 속으로 들어가려 할 때 무언가가 부서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 부서짐이 두려워서 떠날 수도 없습니다. 어쩌면 옆에 있는 사람은 당신과 함께 있을 때
편안하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지만 당신은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자신을 드러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상대방이 당신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려 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연결은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 또한 완전히 마음을 열지 못한다면 진정한 연결은 없습니다. 양쪽 모두 중간에서 멈췄다면 남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저 습관일 뿐이죠. 안락한 공간이고 함께 나누는 외로움일 뿐입니다. 어쩌면 누군가의 얼굴이 문득 떠올랐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오늘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왜 그렇게 피곤했는지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끊임없이 가장하는 것이 당신을 지치게 하기 때문입니다. 가면은 무겁습니다. 당신 안의 어떤 부분은 항상 경계태세를 유지합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행동하면 그들은 여전히 나를 사랑할까? 침묵해야 할까? 아니면 말해야 할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내면의 갈등 속에서도 사랑받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느끼는 사랑은 얼굴에 억지로 짓는 미소일 뿐입니다. 사실 그들은 밤이 되면 베개에 대고 속삭입니다. 융에 따르면 끊임없이 자신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곳은 진정한 집이 아닙니다. 집이란 가면을 벗었을 때도 환영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당신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런 집을 제공해 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당신은 매일 그 사람 옆에 작은 무대 위에 서 있는 것일까요? 이 대답이 어떤 이들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라는 걸 압니다. 어쩌면 오랫동안 잘못 붙잡고 있던 희망이 산산조각 날지도 모릅니다. 그 희망이 무너져도 진정한 무언가를 만들어낼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오늘 당장 그럴 준비가 되어 있을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건 당신이 그 가능성을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점을 발견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이 잘못된 관계에 있다고 느끼지만 그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는 순간 행동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껴서 드러내지 않습니다. 저도 한동안 그랬습니다. 제가 가장 크게 느낀 것은 이것입니다. 비록 그 사랑이 당신을 지치게 하더라도 익숙한 형태의 사랑은 친숙하기 때문에 안정감을 준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면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면 그 감정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에 누가 당신 곁에 있었나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누가 가장 먼저 전화했나요? 꿈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 해고당했을 때 누가 당신의 문을 두드렸나요? 이 질문은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릴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들은 당신 곁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물리적으로 그 자리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도 진정으로 당신 곁에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아니면 끊임없이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화제를 재빨리 바꾸고 가능한 한 빨리 대화를 끝내고 싶어 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휴양지처럼 생각합니다. 날씨가 좋을 때는 즐기고 폭풍우가 몰아치면 짐을 싸서 떠나죠. 심지어 스스로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바빠요. 지금 제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어요. 잠시 거리를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말들은 하나하나는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이 말들을 종합해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 사람은 당신 자체보다는 당신과 함께 있을 때 느끼는 편안함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칼 융은 인간 영혼의 아주 근본적인 무언가를 관찰했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직면하지 못한 사람은 타인의 고통을 견딜 수 없습니다. 당신이 무너지는 순간 그들의 마음속 오래된 상처가 다시 벌어집니다. 그들은 당신에게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서 도망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당신에게 이 사실을 설명할 수도 스스로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가장 필요할 때 당신 옆에는 빈자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특별한 종류의 외로움입니다. 혼자가 아닌 누군가 옆에 있는데도 혼자인 것 같은 외로움. 이 둘의 차이는 실로 엄청납니다. 지난 몇 달 동안 당신 옆에 있는 사람이 먼저 다가와 준 적이 있나요? 피곤해 보이는 저녁에 담요를 덮어준 적이 있나요? 울 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애쓰는 대신 그저 조용히 당신 곁에 앉아 있어 준 적이 있나요? 이런 작은 순간들이 중요합니다. 사랑은 거창한 말이 아니라 작은 행동 속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픈 밤에 가져다 준 물 한 잔은 값비싼 기념일 선물보다 더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가장 격렬한 다툼 중에 놓지 않은 손은 1000번의 사랑해 라는 말보다 더 값진 것입니다. 칼 융에 따르면 말이 너무나 쉽게 오가는 세상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행동입니다. 사랑해
라는 말을 몇 번이나 들었는지 따지지 마세요. 힘든 시기에 당신 곁에 있어준 사람이 누구였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 목록이 가장 진실된 답을 줄 것입니다. 때로는 당신이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의 이름이 그 목록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친구일 수도 있고, 형제자매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멀리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것입니다. 그 느낌은 당신이 무언가에 직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어왔던 이미지가 현실과 다르다는 것을 말이죠.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당신 곁에 그런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말하지 않아도 당신을 이해해주는 사람, 당신이 침묵하는 이유를 아는 사람, 당신이 울기 전에 미리 알아채는 사람, 그런 사람을 잃어버렸나요? 어쩌면 당신은 그 사람의 소중함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당신이 익숙했던 사람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은 다른 무언가, 밝지만 덧없는 무언가에 끌렸을지도 모릅니다. 인간의 마음은 참으로 묘하게 작용합니다. 조용하고 평온한 사랑과 시끄럽고 열정적인 사랑을 구분하기 위해 애씁니다. 사랑은 종종 시끄러운 사람을 택합니다. 조용한 사람은 떠날 때 소리조차 내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들을 그리워하며 몇 년을 울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진심으로 당신 곁에 있어주고 당신의 고통을 들어주고 당신을 안아줍니다. 그들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런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구해주는 존재가 그들의 공허함을 채워주는 것이죠. 처음에는 사랑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것은 역할극으로 변합니다. 그 역할은 바로 보호자입니다. 보호자가 제 역할을 하는 순간은 당신이 가장 힘든 시기를 겪을 때입니다. 어느 날 당신이 정신을 차리고 스스로 일어섰을 때 그 사람의 눈빛은 사라집니다. 만약 당신을 보호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넘어지지 않았더라면 그 사람은 여전히 당신 곁에 있었을까? 진정한 사랑은 조용히 흘러옵니다. 당신 삶의 공허함을 채우기 시작하고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스며듭니다. 그러다 문득 그 사랑이 없었다면 모든 것이 달라졌을 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무언가를 깨닫는데 몇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사랑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사랑이라는 말은 언제나 네가 잘 되길 바라서 라는 말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거울을 보고 내 얼굴이 낯설게 느껴질 때 비로소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끊임없이 당신을 바꾸려 애쓰고 있나요? 당신의 머리 모양, 옷차림, 말투, 친구, 취미, 꿈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살피고 있나요? 보통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하는 게 더 잘 어울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항상 같은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모습 그대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죠. 칼 융에 따르면 사랑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지 그 사람에게 청사진을 그리지 않습니다. 사랑은 당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함께 걸어갈 수는 있지만 당신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 두 가지는 비슷해 보이지만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한쪽은 당신 곁에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지만 다른 한쪽은 당신에게서 무언가 부족한 점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불완전함을 채우고 싶어 합니다. 당신을 자신의 이상형에 더 가깝게 만들고 싶어 하죠. 당신은 이 과정의 재료가 됩니다. 자, 이제 솔직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나는 충분히 좋지 않아 라는 생각을 얼마나 자주 하나요? 새로운 물건을 살 때 그들의 의견을 고려해서 결정을 내리나요?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들의 목소리가 먼저 떠오르나요? 이러한 신호들은 개별적으로는 사소해 보이지만 모두 합쳐지면 하나의 그림이 됩니다. 그 그림 속에서 당신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는 인물이 있고 당신은 그 인물을 연기하려고 애씁니다. 그러다 보면 지치게 됩니다. 존재하지 않는 사람을 연기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칼 융에 따르면 사람들은 스스로 완성하지 못한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습니다. 어린 시절 받지 못한 사랑을 배우자에게서 찾는 사람도 있고 이루지 못한 꿈을 배우자에게 투영하는 사람도 있으며 자녀를 통해 자신의 꿈을 실현하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패턴은 모든 관계에서 다른 형태로 나타나지만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같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완성 욕구를 당신에게 투영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때문에
당신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때문에 끌어당깁니다. 당신은 그들의 공허함을 채워주는 동안에만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당신이 그 공허함을 채워주지 않는 순간 그들은 불행해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교묘하게 그 불행을 당신에게 전가합니다. 넌 변하지 않았어. 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넌 더 열심히 해야 해. 이런 말들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당신은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당신은 자신이 정말 부족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이 악순환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끝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인하표.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 이상적인 사람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사람에게 아무리 가까이 다가가도 그 거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당신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나를 제대로 본 적이 없어. 나를 항상 변형시켜야 할 청사진으로만 봤어. 이 깨달음은 무겁습니다. 당신은 수년간 애써왔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는 사실을 갑자기 깨닫게 됩니다. 그들과 함께 보낸 시간 동안 당신은 자신에게 더 가까워진 걸까요? 아니면 더 멀어진 걸까요? 아마 지금쯤 당신의 마음속에 목록이 떠오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전엔 이걸 좋아했는데 이제는 안 해. 예전엔 이렇게 웃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웃지 않아. 예전엔 이런 꿈을 꿨는데 이제는 그 꿈도 사라졌어. 이 목록이 길어질수록 그 관계는 당신에게서 얼마나 많은 것을 빼앗아 갔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랑은 당신을 성장하게 합니다. 당신을 깎아내리거나 축소시키거나 지치게 하지 않습니다. 이 문장을 어딘가에 적어두세요. 앞으로 당신의 삶을 인도해 줄 것입니다. 당신 옆에 있는 사람은 당신이 성장하도록 돕고 있나요? 아니면 당신을 특정한 틀에 맞추려고 하나요? 답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당신은 단지 그 답을 듣지 않으려고 했을 뿐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눈에는 결점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결점이 있다고 해서 당신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인정하고 싶어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열정과 사랑이 갈라집니다. 둘 사이에는 분명한 거리가 있습니다. 당신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어느 날 밤 당신의 문을 두드릴 것입니다. 만약 그 순간 외면한다면 당신은 앞으로 10년 동안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받기 위해 다른 사람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뿐 당신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아직 그런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경험해보지 못한 것에 대해 그런 건 없어 라고 말하곤 합니다. 단지 아직 그런 사랑을 만나지 못했을 뿐이죠. 언젠가 그런 날이 오면 당신은 비로소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사랑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함께 있는 사람이 끊임없이 당신을 시야에서 놓치려고 하나요? 당신의 휴대폰을 볼 때마다 무언가를 찾고 있나요? 당신이 누구와 이야기하는지, 어디에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무슨 문자를 주고받는지 의심하는 것을 관심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집착일 뿐입니다. 사랑은 놓아줍니다. 집착은 억압합니다. 융은 인간 영혼 속에 해결되지 않은 두려움과 사랑 사이의 미묘한 경계를 보았습니다. 내면의 불안감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은 그 불안감을 당신에게 표출합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느끼는 의심은 사실 그들 내면에 끊임없이 품고 있는 의심입니다.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신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가치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의 무가치함을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당신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에게 행해지는 것이 사실은 당신에게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 내면의 목소리에 행해지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이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면 그들은 스스로를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당신을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면 그것은 그들의 머릿속 생각들이 그들을 궁지에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주는 작은 자유 하나하나가 그들의 두려움을 자극합니다. 잠시 멈춰 생각해 보세요. 그들 앞에서 전화 통화를 피하나요? 친구를 만난다고 말할 때 목소리 톤을 조절하나요? 사진을 공유할 때 그 사진 속 인물이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이러한 사소한 행동들이 큰 싸움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싸움은 눈에 보이지만 두려움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유욕은 당신을 깎아내리지만 사랑은 당신을 고양시킵니다. 만약 당신 옆에 사람이 당신의 성장을 돕지 못한다면 뭔가 다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칼 융은 또 다른 점을 지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투를 진정한 사랑의 증거로 여깁니다. 하지만 질투 이면에는 전혀 다른 무언가가 숨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신뢰합니다. 신뢰가 없는 곳에서는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당신을 잃을까봐 두려워요 라고 말한다면 그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당신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자기 자신과 단둘이 있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거울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들은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고 느끼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거울이 사라지는 순간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하는 것조차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울을 꽉 붙잡고 질투하며 놓아주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당신은 그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거울에도 생명이 있습니다. 세월이 흐릅니다. 어느 날 당신은 누군가를 올려다보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은 당신을 지켜보고 당신에게 질문을 던지고 이 모든 건 당신을 위한 거야 라고 말하며 당신의 삶을 서서히 좁혀갑니다. 주위를 둘러봅니다. 옛 친구들은 오래전에 떠나갔고 옛 꿈들은 사라졌습니다. 예전의 미소는 더 이상 당신의 미소가 아닙니다. 수년 동안 당신은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관심을 받았기 때문에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어 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문자를 보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달콤하게 느껴졌습니다. 연출된 것은 다른 사람이 자신의 공허함을 당신의 어깨에 짊어지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 짐을 한동안 짊어지고 있으면 어깨가 축 처집니다. 당신 안에 오래된 빛은 희미해지고 깜빡거리다가 꺼져버립니다. 당신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지만 예전의 빛은 사라진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관계를 통해 당신은 더 용감해지고 더 편안해지고 더 마음을 열었습니까? 아니면 더 조용하고 더 작고 더 닫힌 곳으로 움츠러들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들을 준비를 하세요. 그 답이 그 관계의 진짜 모습을 알려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사람을 성장시킵니다. 소유욕은 사람을 억압하고 제한합니다. 바로 그 차이입니다. 아마 지금 당신 안에서 작은 고통이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 고통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침묵했던 목소리입니다.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그 목소리는 당신을 깨우려는 첫 번째 손길입니다. 당신이 사랑받고 있는지 이해하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계속해서 당신 자신으로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들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점차 다른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습니까? 진심으로 스스로에게 묻는 것이 당신의 시간을 절약해 줄 수 있습니다. 그 질문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그 질문을 하지 않고 평생을 보내는 것입니다. 사랑은 당신 안에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소유욕은 그 공간을 갉아먹습니다. 삼켜진 삶을 평화라고 부르지 마세요. 침묵의 감옥을 집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이 두 가지 비슷해 보이는 것을 구분하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진정한 사랑이 어떤 느낌인지 서서히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당신의 진정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칼 융에 따르면 사람은 불편함을 느낄 때 비로소 변화할 준비가 됩니다. 편안함은 당신을 현재 위치에 묶어둡니다. 내면의 조용하고 미묘한 목소리가 당신이 성장해야 할 부분을 알려줍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세요. 당신은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성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도 모르게 무너지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어온 사랑에 대한 이미지는 대부분 어린 시절에 형성된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 방식, 주변에서 보고 느낀 것들이 모두 모여 우리 안에 하나의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삶으로 나아가 그 패턴을 끊임없이 찾아 헤맵니다. 찾지 못하면 억지로 끼워 맞추려 합니다. 융의 사랑에 대한 정의는 이러한 모든 패턴을 산산조각 냅니다. 사랑이란 두 사람이 서로의 가장 진실된 모습을 볼 수 있는 용기입니다. 가면이 벗겨지고 숨겨진 곳들이 드러납니다. 두려움, 수치심, 피로, 오래된 상처들이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보고도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도망치는 사람은 당신을 사랑하는 척하는 사람입니다. 도망치지 않는 사람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다음 4가지 질문을 생각해 보세요. 당신 옆에 있는 사람은 당신이 보여주는 모습에 끌릴까요? 아니면 당신의 조용한 면에 끌릴까요? 그 사람은 당신이 가장 힘들었던 순간에 진정으로 당신 곁에 있어 주었을까요? 아니면 편안한 날에만 그랬을까요? 그 사람은 당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끊임없이 당신에게서 무언가 부족하거나 과하다고 생각할까요? 그 사람은 당신을 자유로운 개인으로 바라볼까요? 아니면 당신이 손을 잡지 못하게 하려고만 잡고 있을까요? 4가지 질문, 4개의 거울. 이 거울을 피하는 사람은 시간을 잃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이 거울 앞에 서는 사람은 그 시간을 되찾습니다. 칼 융에 따르면 진실을 보기 전까지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진실을 보는 것은 때때로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보지 않으면 수년 동안 잘못된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할 때 자신에게 불공평하지 마세요. 인생은 단 한 번뿐입니다. 시계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잘못된 곳에서 보낸 10년은 옳은 것에 마음을 열지 못한 10년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한다고 누구를 비난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또한 때때로 그 문을 두드리는 입장에 있었던 적이 있으니까요. 누군가가 진정으로 자신을 드러낼 수 없는 공간을 만들어준 적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우리 내면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그들을 곁에 두었던 것입니다. 이 영상은 단지 지쳐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다른 사람의 시간을 뺏는 사람들에게도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사랑은 일방적인 계산이 아니라 진심 어린 관심이 필요한 두 사람의 관계입니다. 아마 지금쯤 여러 사람의 얼굴이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에게 빚진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 감정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칼 융에 따르면 외부 관계는 내부 관계의 반영입니다. 자신과 싸우면 다른 사람과도 싸우게 됩니다. 자신에게 연민을 베풀지 못하면 다른 사람도 당신에게 연민을 베풀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삶의 변화를 원한다면 먼저 자신을 대해야 합니다. 자신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맺은 관계는 언제나 불완전할 것입니다. 자신과 화해하기 시작하면 삶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바뀔 것입니다. 당신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소중히 여기는 것이 변하고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에 대한 정의도 변합니다. 진정한 인연을 알아보려면 먼저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어쩌면 이 영상이 당신에게 작은 출발점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오랫동안 마음속에 조용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이 영상을 통해 처음으로 깨어났을지도 모릅니다. 그 작은 움직임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가장 큰 변화는 가장 조용한 자각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에게 사랑받아야 할 만큼 특별한 사람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진정한 인연이 나타나면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소중히 여겨준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더 많은 콘텐츠를 보시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싶으시다면 가입 버튼을 통해 멤버십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